나는 휴머니티가 있는 거를 네, 훨씬 내가 로맨틱이라는 네.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쵸. 네. 나는 그런 로맨틱한 소통. 모든 관계가 로맨틱하길 원해. BTS의 비하인드 스테이지. BTS가 그거야? 유튜브 채널에 스펙테이터 음. 디자이너시고 듀펠센터의 오너이신 너. 네, 안태웅님과 음. 첫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톰 브라운이라는 브랜드랑 렉앤본이라는 브랜드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뭔가 옥스포드 셔츠에 대해서 굉장히 유심히 관찰을 하던 때였는데 그 두 브랜드의 그 셔츠가 너무나 이뻤어요. 이런 브랜드들이 정말 해외에서 만드는 브랜드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긴맨 브루스라는 브랜드 있었잖아요. 셔츠 브랜드. 그 브랜드도 이건 정말 되게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브랜드들의 특징이 좀 어느 정도 보이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데 어느 날 셔츠를 봤는데 그 셔츠에 스펙테이터라는 로고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셔츠를 보고 이건 당연히 해외 브랜드일 것이다. 그래서 어느 브랜드, 어떤 나라에서 만들어졌고 어떤 디자이너가 만들어졌는지를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이거는 한국 사람이고 안태욱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구나. 무스크샵에서도 봤고 이후에 신세계 강남에서도 그때 맨온더분? 네, 맨온더분에서도 봤고 이제 보고 나서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뭔가 팬으로 한 사람의 같은 동양인도 이제 일본 사람도 아닌 한국 사람이 이런 옷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거에 좀 놀라서 이 사람은 정말 앞으로 되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이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상상만 하고 있다가 근데 정말 새로운 계기로 만나게 됐어요. 팬이었다가 네, 그렇죠. 팬이었다가 감사하게도 지금은 저를 그래도 좀 이쁘게 봐주셔서 좋은 동생으로 형 동생이 됐어. 그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까지? 네. 근데 뭐 직업이 난 지금 옷을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나는 아무래도 사업가라는 생각은 스스로 별로 하고 있지 않고 난 디자이너라는 생각이 강한데 부득이 이제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뭐도 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사업가라는 일도 조금은 하지만 디자이너이지 그러니까 꿈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은데 정말 아기 때는 로봇, 장난감, 뭐 그런 우리 어릴 때 TV에서 봤던 딱 뭐 메카운더 V 나오고 일본 만화인지 몰랐지 어릴 때는 그냥 한글로 더빙을 했고 김국환 아저씨가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몰랐는데 아무튼 그때 로봇을 보면서 변신하는 모습에 전율을 느끼면서 흥분하던 어린 아이였어서 로봇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던 그걸 또 그림으로 난 표현을 했었더라고. 원래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었군요. 나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엄마가 유일하게 나와 협의가 돼서 보낸 학원이 미술학원이었어. 내가 모두 엄마는 여러 군데 보내려고 시도를 했지만 내가 막 그 특유의 까탈스러운 말 안 듣는 그 어린아이로 막 죽어도 안 간다고 막 발광하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미술학원만은 한번 가볼까? 라고 해서 다녔었던 게 미술학원이었으니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림을 그렸을 때 칭찬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것까지 내가 분석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국민학교 5, 6학년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도 나는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이었어. 그래서 반에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누구야? 라고 하면 뭐 태욱이요 라고 할 정도로 드래곤볼이 나 4, 5학년 때 초 히트였기 때문에 IQ 점프와 챔프와 함께 드래곤볼에 손오공이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할 때 그 모습에서 또 한 번 전율을 느끼고 손오공을 그리는 거에 전념을 했었지.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이 나한테 손오공을 그려달라고 하기 위해서 빈 종이를 갖고 와서 줄을 서 있었어. 그럼 내가 손오공을 슥슥슥 이렇게 막 그려주고 그랬었어. 뭐 내가 그리는 거 좋아했는데 이제 중학교 때 이제 한국의 수입 데님 브랜드가 침공했을 때 게스, 캐민 클라인, 마리트 데 프랑스와 저버, 리바이스 등이 빵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나는 완전히 충격을 받아서 너무너무 갖고 싶다. 청바지라는 것에 붙어있는 상표도 너무 멋있고 게스의 삼각형도 너무 예뻤고 리바이스의 이
갈매기 스티치도 네. 너무 멋있었고 네네.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갖고 싶지만 그 당시에 너무 비싸서 가질 수가 없었고 가질 수 없어서 또 그림으로 근데 우리 또래 친구들 많이 그랬어. 교과서 귀퉁이에 나이키 로고 네, 그렇죠. 조던 로고 막 그리고 했던 그런 것처럼 나도 네. 그런 로고들 막 그리면서 네. 갖고 싶다 해서 나도 만들고 싶다로 중고등학교 때 좀 그런 꿈을 꾸고 아, 그때 만들고 싶다라는 꿈도 꿨었어요. 어. 그냥 갖고 싶고 어떻게 입고 싶고 어떻게 보여주고 싶고. 근데 내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로고를 그리다 보니까 나 더 멋있는 로고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도 생각을 했고 마침 그 같이 놀던 친구 중에 한 명은 우리 게임보이였나 네, 닌텐도? 닌텐도였나 뭐 그런 게 우리 집엔 없었는데 걔네 집에 있었는데 걔는 그런 게임을 하면서 게임 속의 캐릭터가 갖고 있는 어떤 뭐 가슴팍에 붙어있는 로고나 그런 걸 따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어. 근데 걔가 따라 그리는 걸 보고 얘가 나보고 이 로고 멋있지 이러는 거야. 근데 나도 내가 봤을 때 멋있었는데 속으로 멋있었는데 겉으로 아니 내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었거든. 그래서 약간 경쟁심 같은 걸로 하면서 나도 뭔가 로고를 또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하면서 내가 멋있는 브랜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했어.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영어 사전 A부터 Z까지 다 보고 멋있는 단어 찾으려고. 그 다음에 무조건 미국 영어만 보고 유럽 영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단어 중에서 뭔가 스펙테이터가 그때 찾은 단어 중에 하나도 스펙테이터이기도 해. 뭐 나이키, 리바이스, 게스, 캘빈 클라인 이런 좋아했던 게 서양의 것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관심이 더 가진 건가? 가장 가까운 사전이 영어 사전이고 나는 불어 사전은 없었지만 프랑스 영화를 봤어.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는 이름을 보려고. 멋있는 이름이 없네. 그때는 내 이름이 아니어도 브랜드로 써도 된다고 생각했었어. 그때부터 브랜드에 대한 고민을 좀 브랜드 이름을 짓고 싶었어. 그래서 프랑스 느낌이 좋다고 생각될 때는 프랑스 이름 중에 멋있는 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우리 생활 속에도 프랑스어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 뭐 그때 내가 되게 좋아했던 브랜드의 품에 맞는 뭔가 내가 좀 더 멋있게 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이름을 쫓아서 만들어 보려고 생각했었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하다가 학업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을 길이 우리 땐 더 없긴 했었어. 인터넷도 없었고 하니까. 그때는 난 패션 디자인과가 있는지 몰랐어. 근데 고3 때 수능 보고 알았어. 그 두꺼운 책, 대학 요람 이런 거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아 그래? 그래서 우리 학과를 갔어요. 그래. 그게 제일 재밌어 보이잖아 솔직히. 한 번도 내가 의류 전공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안 했고 저도 이과를 나왔거든요. 그래. 이과를 나왔는데 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의상 관련된 학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알아서 저도 그때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시절이 그런 뭔가 그런 게 되는 시기였어요.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실제로 이제 배울 수 있게 된 거지. 저희는 오늘 좀 더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도 좀 어느 정도 비춰져 있는 게 있는데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디자이너로서만이 아닌 뭔가 오너로서 그 다음에 비즈니스맨으로서도 지금 이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은 게 좀 있고요. 처음에 브랜드를 런칭해서 거의 15년이 이제 된 건데 15년이 가까이 된 기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계시다라는 건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성공의 기준이 다 다르지만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규정 지을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이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건 그것만의 분명한 어떤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태용님과 그런 얘기를 같이 하고 그런 얘기들을 다른 분들이 좀 들어보고 이 브랜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는 걸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뭐 사실 원래는 디펠센터, 스펙테이터, 그 다음에 네버그린 스토어 이런 브랜드들을 다 각자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뭐 편집샵, 뭐 남성복, 뭐 여러 가지로.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스킵하도록 하고 다른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하면 일단 과거를 이제 좀 얘기했을 때 그러면 처음 브랜드를 시작하게 된 계기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뭐 패션에 한창 관심을 가질 시기
뭐 일본 매거진 뭐 휴즈나 네네. 아니면 뭐 맨즈. 해외 런웨이가 진짜 네, 재밌고 네, 할 때 네. 2000년대 초반. 겟프레스맨. 응. 겟프레스. 겟프레스. 예, 겟프레스도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거밖에 없었지. 네, 컬렉션을 볼 네, 수 있는 네, 매체가. 예. 그때 나는 99학번이니까 네. 그때 대학에 있거나 음. 그리고 난 2002년부터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네, 네. 빨리 일을 했고 되게 성격이 약간 급했었어. 근데 내가 대학교 때 목표로 했던 꿈은 2010년에 내 브랜드를 시작하는 게 내 목표였어. 네. 그래서 2000년대 초반 아, 대학생 때. 그 계기는 좀 네. 심플한데 네. 나는 어떤 브랜드가 갖고 있는 히스토리에 네. 대해서 예, 신스 예. 예. 아. 1988, 네. 17, 뭐 1856, 뭐 이런 그렇죠. 난 그 연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나마 앞으로 나에게 펼쳐질 연도 중에 2010이 제일 이쁘다고 생각해서 2010으로 나의 브랜드는 시작한다라고 그때 계획을 세웠고 순전히 그 신스 네. 2010 때문에. 대학생 때. 그리고 나한테의 의미는 예. 내 나이가 숫자 연도에 따라서 내 나이가 가기 때문에 네네. 2010년이 내가 30살이 되는 해거든. 예. 그래서 30살에 시작하는 것이 적당하겠다라고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2007년, 8년, 9년이 되면서 네. 점점 이제 나는 압박을 받았던 거지. 어. 이제 내가 목표했던 해가 네. 다가오는데 네네. 나는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네. 이제 곧 시작해야 된다. 네. 그치만 나는 얼마나 완성이 되어 있는가. 내가 어릴 때 생각했던 2010년의 안태옥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나는 훨씬 더 덜 성숙했고 네. 나름대로 업계에서 그치 내가 이제 해외에서도 일했지만 한국에 네, 들어와서 일을 할 때에도 업계에서 나는 나름 유명한 사람이었어. 그쵸. 또라이 같은 놈으로. 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네. 근데 아무튼 엄청 나는 옷을 잘한다. 나는 한국의 이런 여건이 별로여서 이렇지 내가 옷을 만드는 디자인 자체의 퀄리티나 완성도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죠. 했는지 네. 아니면 그렇게 겉으로 포장했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아닌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지금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야지만 네, 되지 않을까?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나보다 나이는 많지만 연차는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있어서 네. 내가 워낙 세게 행동을 했었어야 했던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좀 더 나이스한 성격을 갖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나의 평가는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난 충분히 후배지만 나이가 많은 분한테 난 형이라고 부르긴 했는데 네. 근데 약간 꼬이면 네. 난 어떤 느낌인지 좀 좋지 알아요. 못해. 네. 그리고 그때 당시가 음. 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것도 약간은 있지만 네. 일단 내 캐릭터가 되게 세긴 셌어. 대학교 때부터 네. 이어진 어떤 약간 천재병. 네.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좋아했던 네. 마르지엘라와 네. 그때 좋아했던 라프 시몬스, 헬무트 알렉산더 랭. 맥퀸, 헬무트 랭 뭐 그런 디자이너들의 온 기운을 내가 다 갖고 너무 좋아했으니까 네, 너무 네, 좋아해서 내가 그거를 해석하고 막 하는 맛에 스스로에 취해서 뭐 충분히 그럴 수 나름 있죠. 막 네. 뭐 내가 이 옷의 해석 방법을 나는 알고 있으니까 네. 나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많이 표출을 했는데 네, 네, 네. 그게 그 당시에 어떤 동료들 사이에서는 좀 뭐 좋게 말하면 별날 수도 있는데 네. 와 저 새끼 뭐지?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치만 그러니까 자신감 플러스 내 속에 내재된 속에 안쪽으로는 불안함 네. 이것들이 섞여서 2009년 10년까지 다가오게 되었고 그때 이제 2010년에 내가 원래 시작하려던 브랜드의 이름은 안태옥이었어. 2010년에 안태옥은 안태옥을 할 준비가 안 돼 있었어. 네. 그래서 브랜드를 쪼개게 되었어. 그럼 아직 안태옥이라는 브랜드는 없잖아요. 나중으로 미뤄져 있지. 그러면 앞으로 안태옥이라는 브랜드를 할 계획은 갖고 계신 거고. 그럼 예정되어 있지.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한 건 신스를 신스. 생각하신 게 있는지. 안태옥의 신스를 그때쯤 임박하면은 이 해가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완전 미정이라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이라서 또 하나 되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지금 태용님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운영하신 지 15년 가까이가 됐고 그 전에 이제 회사 다니신 지도 꽤 됐고 나이도 지금 한국 나이로
해도 이제 40대 초중반이 되셨잖아요. 시대가 많이 변해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40대 뭐 중반, 뭐 초반 이러면 정말 아저씨였잖아요. 아웃룩을 보면 너무 영하고 일단 뭐 주름도 없어요. 그래 외모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는데 뭔가 이제 뭐 디자인이나 브랜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감각 그리고 트렌드에 대한 감각을 뭐 디벨롭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뭐 따로 난 어떤 활동들을 하거나 어떤 고민을 하거나 어떤 생각들을 한다 뭐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일단 트렌드에 대해서 어떤 감각을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아예 없어. 왜냐면 내가 트렌드를 잘 읽지도 못하는 것 같고 만약에 읽는다고 해도 나는 조금 그거에 대해서 후발이어도 크게 상관없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릴 때는 아 내가 최첨단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는 내가 꼭 첨단이 아니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첨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언젠가부터 뭐 그게 깨달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한데 저는 사실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걸 어떻게 보면 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깨달음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긴 하지만 항상 사람들이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어떤 계기들이 뭐 무조건 있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때 뭘 한번 보고 어떤 상황을 겪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브랜드를 운영하는데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이게 낫더라 라고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첨단에 대해서 별로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계기는 없지만 내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제품이 좋다라는 것은 첨단일 필요가 없더라고. 내가 지금 정말 우리보다 많이 옷을 본 훨씬 더 어른은 아니지만 그래도 20 몇 년을 아니 어떻게 좀 더 길게 보면 30년 정도의 그러니까 옷을 좋아할 때부터의 사이클을 생각하면 얼추 이제 30년이 좀 넘게 옷을 봤다라는 느낌인데 결국 괜찮은 옷 후대에 아 이것은 정말 좋은 옷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옷들이 당시에 최첨단이었던 옷도 있어 물론 그렇지만 최첨단이 아니었던 것들 중에도 너무나 위대한 유산들이 많더라고. 나 스스로가 내가 지금 해낸 이것들이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첨단이야 사실. 내 기준에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되게 클래식하게 보일 수도 있어. 근데 그 해석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첨단이라는 걸 사람들이 몰라도 나는 내가 스스로가 이게 첨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첨단으로 봐주지 않아도 별로 상관없다라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나중에 보면 알 거야 라는 약간의 그런 자신감 같은 느낌도 있고 지금 당장 이것을 몰라봐도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더 훨씬 더 재밌겠다. 그래서 지금 꼭 되게 많이 히트하고 되게 많이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결국은 근원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신감인 것 같아. 나는 내가 괜찮은 옷을 볼 줄 알고 그 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괜찮지 않은 옷을 내놓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괜찮은 옷을 만들면 결국은 멋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첨단이고 자시고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됐어. 이런 트렌드. 거에 휩쓸리지 않고. 그러니까 휩쓸리고 싶기도 하고 휩쓸려도 상관없어. 근데 어쨌거나 내가 휩쓸렸든 뭘 어떻게 됐든 지금 뭐 이런 핏이 대유행이에요 이렇게 해. 그럼 나도 아마 그걸 받아들일 텐데 내 식으로 해석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소화해서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뭐 누군가가 태욱이 이거 유행에 발맞춰서 이런 것도 내놨네요 라고 해도 나 아닌데요 이게 아니라 맞아요 저도 휩쓸려서 만들어 봤어요 그렇지만 내 해석은 어떤 것 같아? 라고 오히려 물어보고 싶어 뭔가 본인의 그런 그러니까 본질, 에센스를 흐트러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 시도는 해볼 수 있는 누군가의 평가에 대해서 별로 이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내 이고가 원래 셌는데 지금 일을 이렇게 거듭해 오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 더 폐쇄적이고 닫혀서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는 그냥 내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내 고집을 부리는 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안함이 별로 없어. 내 고집을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고집 부리는 게 혹시 나만 고립되고 좀 나만 이렇게 소외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나 네. 불안이 있었는데 네. 네. 지금은 내가 내 멋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고립되거나 내가 트렌드와 너무 동떨어져서 이상한 동네에서 살고 있다? 그거에 대한 불안함이 없어. 나는 내가 만드는 옷은 멋지다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아니 진짜 멋져요. 네, 저도 사실 빈말하는 사람은 아니고 차라리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네. 근데 또 멋지다고 하면 좀 부끄럽긴 아니 한데. 오늘 와서 봐도 아 역시. 그리고 막 예전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00년대 초반에 옷을 좋아하던 정말 저는 돈 안 줘도 된다. 그냥 마르지엘라에서 일하기만 해달라. 실제로 그렇게 표현해본 적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40대가 됐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게 본 것들이 있으니까 계속 보게 되고 근데 옷을 와서 잠깐이지만 싹 훑어왔을 때 역시 너무 멋있다 라고 하는 옷들이 다 멋있었어요. 저 방 안에 있던 것들. 고마워. 네. 근데 나는 이거는 약간 나는 젊은 분들한테 그 얘기는 전달하고 싶어. 그러니까 젊으니까 아직 어리니까 책임질 게 많지 않으니까 나는 요새 영 제너레이션들이 너무 많이 따져가지고 뭐 이런 회사에서는 일을 안 해, 절대 안 해. 약간 이런 애들 많다고 하더라고. 특히 이제 내가 대기업에 있는 분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면 젊은 친구들은 100만 원만 더 줘도 어느 회사를 간다라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거는 좀 바보 같고 너무 그 당장의 이득 그 몇십만 원, 몇만 원의 이득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크게 다가올 수 있지. 근데 그거 좀 틀린 거야.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몇십만 원 더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목매지 말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도 좋아 같은 정말 꼰대 시절 같은 그거가 나는 여전히 통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물론 우리 회사도 내가 큰 회사도 아니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니까 우리도 급여를 많이 주는 회사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 엄청 열심히 즐겁게 일하거든. 그렇죠. 근데 뭐 어디에서 일을 하든 자기가 진짜 빠져보고 싶은 데서 갑자기 아무튼 맞아요. 꼰대 이야기지만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태웅님이랑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저도 사실 굉장히 상업적인 필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큰 조직을 겪어봤고 어렸을 때부터 한 달에 20만 원 받으면서 일을 해본 적도 꽤 있고 그때 당시에 경험했던 것들이 정말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더 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준비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주신 것들이 있어요. 트렌드 관련돼서도 그렇고 운영을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인 정신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이제 회사 생활을 해보고 사회생활을 해보면서 상인 정신이라는 비즈니스 마인드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물론 장인 정신에 대한 그런 애틋함이 있지만 결국에는 브랜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팔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태웅님은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어떤 게 더 중요하다? 근데 나는 비즈니스적으로 정말 잘 하거나 모범이 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내 답이 귀감이 되지는 못해. 뭐 그건 그 보는 분들, 듣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 내가 하는 사업, 뭐 듀펠센터, 뭐 내 브랜드 스펙테이터, ODS, 흥그로운, 네버그린 스토어 이것들이 사업적으로 아주 좋은 모델은 아니야. 그치만 어떻게든 아직까지 망하진 않고 그리고 당장 뭐 몇 년 내에 망할 것 같진 않아. 그것의 근원은 숫자는 적지만 당장은 숫자는 적지만 처음에 내가 옷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내가 만드는 작업을 구매해 주시는 고객들이 계시고 그리고 구매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누군가가 내가 앞으로 만들 제품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것 나는 그 궁금함에 부응을 하고 싶어. 근데 물론 열심히 만들었는데 하나도 안 팔리면 사업이 안 되지. 망하지. 근데 내가 기본적인 어떤 제품으로서 그러니까 가장 기본인 거야. 상품으로서의 퀄리티, 그 다음에 디자인으로서의 완성도, 그 다음에 여러 뭐 가격적인 조건이라던가 우리가
이후에 제공하는 서비스라든가 그 모든 것들은 과거 내가 경험했던 일반적인 회사에서 하는 것들이랑은 다 거의 상식을 뒤집은 선의 반대인 것들을 내가 많이 네. 했던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뭐 통상적으로 이 가격에 팔아야 되면 네. 이 정도 원단밖에 못 써. 네. 근데 왜? 아, 내가 그냥 쓰고 네. 다른 부분에서 줄이거나 네. 그럼 또 마진을 좀 줄일 수는 있겠지. 네. 근데 이게 뭐 그래서 우리 옷의 마진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어떤 옷이 잘 팔려주면 네. 다른 게 안 팔리더라도 네. 어쨌거나 회복은 그쵸. 돼.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큰 돈을 벌진 못했지만 네. 그러니까 유지는 되는 네. 거지. 네. 그래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한다. 우리 옷의 가격이 아주 싼 건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아주 비싸지는 않는 것 같아. 네. 특히 요즘엔 더더군다나. 네. 그래서 고객들이 이 퀄리티에 대해서 이 가격에 만족을 하느냐라고 하면 그래도 만족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내가 아주 네.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믿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게 첫 번째고 네. 그 이후로는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고객한테 이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했고 네. 그냥 단순히 손님 대 제작자로서 서로 돈이랑 옷이랑만 바꿔서 네. 빠이빠이라기보다는 궁금해하는 걸 좀 더 이야기해주고 나도 그걸 손님한테 이야기해주는 게 즐겁고 손님도 그걸 듣는 게 즐겁고 네. 또 그런 어떤 관계? 나는 휴머니티가 있는 거를 네. 훨씬 내가 로맨틱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쵸. 네. 나는 그런 로맨틱한 소통. 모든 관계가 로맨틱하길 원해.